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오늘은 네, 제가 네. 어떤 분한테 사연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네, 무슨 네,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은 네, 안산에 그 공단 많잖아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중소기업 간부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네. 세종시가 좋다고 그러니까 대전이 고향이니까 이제 아, 세종시에 네,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덜컥.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뭐 말은 안 하지만 네. 이게 이게 발달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 그걸 팔아서 발전이 조금 이렇게 됐어요.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네,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은 500만 원에 네. 월 50만 원 월세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정도면 한 25평형 정도 되나 보네요. 가장 기본평이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 그 정도 그, 되나 봐요. 네. 네, 실면적 59제곱미터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 50만 원 월세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친구가 그 분양을 받을 당시에 네, 얼마큼 빚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네, 50만 원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네. 이렇게 좀 눈치 봐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 근데 이 월세가 안 나오니까 음.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는 거야. 대출을 받으셨는데, 네. 참, 난감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도저히 처리를 하려고 네, 분양가보다 좀뭐 아래로 이렇게 내놨나 하여튼 매매가 평균가보다 아래로 내놨나 하여튼 아래로 매매를 이렇게 요청을 해놔도 네.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안 좋죠. 네. 매매가, 네, 시기가 안 좋고, 지속적으로 또 새 아파트는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거의 뭐, 그러니 아직도 계속 공급이 되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 전화를 왜 나한테 해, 씨. 어, 예, 솔루션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네. 우리는 또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세종시 같은 현상이 네. 이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봤더니 또 세종시 매매 잘 된다고 그러고 막 기사가 막 이렇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내가 지금 현실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음.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있으며 그런 기사에 쓸 수가 있으며. 이 세종시 같은 현상이 전국에 네. 그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네. 예,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음, 지금 아마 세종시는 뭐, 대전하고 그 인근 지역 대도시들이 다 네네. 그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죠. 지금 이제 교육기관들도 속속 다 자리 잡고 이러니까 그렇죠. 교육 네. 여건이나 이런 환경들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일기 신도시 막 분당이라든지 막 일산이라든지 막 평촌, 중동 뭐 이런 데 보면요. 네. 왜 처음에 다 베드타운이라 했어요. 낮에는 대- 사람이 없어. 아, 베드타운. 예. 그러니까 아, 잠만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 다 직장은 주변에 다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좋다고 하니까 성남 구시까지 해서 그리로 옮겨가신 분들, 또 뭐 일부 음, 원주민들, 뭐 이렇게 분양받으신 분들 뭐 이렇게 있고 한데 거의 베드타운인 거예요. 그래서 음,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거기도 우리 그 기사에서 살펴봤던 그런 전포경영 단독주택지들 네. 정말 수익 안 나오고 개발도 안 되고 음. 땅만 사놓고 어떻게 파지도 못하고 상가는 들어갔는데 그 옆에 땅은 텅텅 비어서 주차장도 아니고 펜스도 아니고 그냥 말뚝 몇 개 박아놓고 뭐 이런 음, 시절을 다 지냈죠. 음. 그런 시절을 다 그럼, 지내서 그럼 세종시도 같은 현상이라는 거네요, 결국은. 지금은 약간 이제 경기가 주춤하고 경기에 이제 사이클이 또 네네. 사이클이 이제 주춤하고 우리는 지금 분당보다는 더 심각한 사태인 거죠. 사실 인구가 더 증가될 확률도 없고 그런 인구 증가가 아니라 인구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당 개발하고 계속 신도시 개발할 때는
인구 계속 이제 증가 추세였고, 그때 베이비 부머들이 많이 주택들을 샀단 말이에요. 계속 사도 뭐 오르거나 안 오르거나 그냥 뭐 그냥 계속 있을 수 있었어요. 수요가 있었고. 지금 이제 계속 되면 구시가지가 공동화되고, 대전 일부 지역의 구도심이 이제 공동화되고, 네. 오래된 주택들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이전해 가고, 이제 외부에서 사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문의하신 분처럼, 정말 전혀 그 지역에 당장 연고도 없고, 외부에 있고, 그러면 이제 관리도 안 되고, 외부에 살면 이제 거래도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지거든요. 요런 사태, 지금 현재 월세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사태는 네. 월세 내는 분들이 다 주거가 불안정해서 월세를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주거가 불안정해서 월세 살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겠다는 것 자체를 지금 빨리 포기하셔야 되고요. 빨리 전세로 전환을 하셔서 대출금을 얼마라도 일부라도 전세금은 꽤 되는 걸로 같아요. 전세금 일부라도 상환하시고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500만 원이면 10달치면 다 이제 네, 소진이 되죠. 예, 근데 그렇게까지 기다리면요. 이게 나가지지도 않아요, 이분들이. 전세금, 보증금 다 까먹었으니 보증금도 없는데 어딜 나가겠어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합의를 보시고 2, 3개월 안 내면 예,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전세로 전환. 예, 전세로 전환하는 게 가장 방법이고 지금 전세로 전환하시면 나머지에 대해서 대출금을 얼마나 지금 떠안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을 아마 원금과 원리금 상환하시는데 쓰시려고 했다면 2억 이내로 대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2억 이내로 대출 받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전세가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상환하시고 나머지를 하시면 한 1, 20만 원 안에서 예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부담이 확 더 줄어드시겠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맨날 50만 원 안 들어와서 막 미치고 막 이렇게 하고. 네네. 강제로 저축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모든 신도시들이 그런 진통들은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 오를 거다 전망이 있었지만 또 너무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 기반 시설은 아직 거기가 이제 주거 환경 자체만으로는 너무 좋지만 여러 생활 편의시설이 아직 다 완전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해지려면 신도시 조성하고 5년, 한 7년 요 정도 텀이 지나야 돼요. 안정이 5년에서 7년? 네. 그러니까 전세 살던 분이 두세 바퀴 좀 정도 돌면 한 6년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4년도 짧아요. 한 6년 정도 이렇게 돌면 3번 정도. 그러면 조금 안정이 돼요. 전세금도 조금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은 그렇다는 거고. 근데 저는 세종시는 네. 이게 거의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내려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내려와서 있으면서 네. 그 차익을 노리면서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대거로 매입했죠. 이 사람들 매입을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새로 또 짓는 것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새 주택도 계속 공급이 되고. 저는 제가 봤을 땐 답이 없는 동네예요, 이쪽이. 답이 없죠, 좀. 지금 그렇게 보면 답이 없어요. 네. 근데 다른 구도심보다는 답이 있죠. 성장에 만한 여력이 있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네. 이름난 학교 세팅되고 네. 무슨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들 정비되고 정비되고 하면은 네. 이게 일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에서 7년 네네. 이런 거 이상으로 네. 시간은 더 걸릴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 세종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잘 생각했나? 좀 더 걸릴 확률이 높죠. 지금 현재 경기 상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입주 시기로 보면, 입주 시기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더 지나야 된다고 보니까
얼추 7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이거는 전세로 전환해서 그렇게 지금 문의 주신 분은 네. 가장 뱃속 편한 게 전세로 빨리 전환하셔서 대출금 상환하시고 일단은 지금 월세 사시는 분 정리하시는 게 더 급선무이실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사비 내줘, 월세 못 받은 건 못 받은 건데 이사비를 내줘서 제발 나가주십시오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그럴 수 있어요. 요거는 내가 방송을 보내서 들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걸 떠나가지고 네, 세종시에 대한 어떤 꿈 같은 걸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네. 제가 얼마 전에 뵌 분은 거기는 막 가르치는 것도 막 틀리고 네. 막 거기에 막 하나 살아야 되겠다 뭐 하면서 막 이러신 분들도 간혹 뵀어요, 제가. 근데 세종시는 좀 뭐 우리나라 시장 부동산 시장 중에 그래도 가장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도 기대 볼 만한. 근데 그것도 이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모든 투자는 여력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투자하신 분 한번 이렇게 인터뷰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도 여력이 있으니까 했지. 잘못된 투자해가지고요. 잘못된 투자해서 대출 이자만 계속 낸 거를 한 7, 8년 있다 정리하니까요. 정말 투자한 돈 그대로 다 까먹었대요. 1억 넘게 현금을 했는데 대출 이자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돈 다 까먹었더래요. 다 까먹고 원금 회수하는 거 대출금 겨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은행만 돈 번 거네. 그렇죠. 은행만 돈 벌고 뭐 중개하신 분 좀 벌고 뭐 사신 분 벌고. 그러면은 이제 짧게 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아파트 여러 이제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매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사놓고 이런 분들 빼고. 그런 분들 빼고. 그런 분들 빼고. 정말 내가 들어가서 산다거나, 여기 사놨다가 여기 이 집 팔리면은 저쪽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서민 중에.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분양이나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조금 효과적으로 자금을 또 좀 움직이고 안정성 있게 갈 수 있나? 자금 흐름은 뭐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달라서 그렇죠.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새집 있잖아요. 새집. 새집. 그러니까 헌집 말고 새집. 새집. 헌집 말고 새집. 음성이 막 갑자기 세져가지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새집. 헌집 말고 새집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어요. 항상 높고요. 항상 수요가 있고, 그리고 날로 집을 더 못 짓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도면이라든지 평면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더 날로 건축 기술도 그렇고 좀 발달하는 편이에요. 물론 일시적으로 막 공급했을 때, 신도시 때 공급했을 때 90년대 뭐 그때는 뭐 바다 모래를 썼다는 등이라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수준은 아니고 건축비가 오르고 뭐 그 평면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아무튼 집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구조도 좋아지고 있고 현재의 생활 패턴, 미래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계속 시스템들은 나아져요. 그래서 새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새 집이라고 무조건 기본 평면인데를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동일한 단지, 동일한 지역에 이 단지별로 공간 구성이나 이런 데가 다를 수 있어요. 평면이나 어떤 기본 사양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베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거래는 하시는 거는 저는
뭐 분양을 받으신다든지. 저는 분양은 사실은 굉장히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지금 시장은 분양 시장을 볼 게 아니라 매매 시장을 보셔야 돼요. 매매 시장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우 저렴한 것은 요즘 아파트도 평면 본인들이 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웬만큼 다 네. 해서 들어가시거든요.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내가 인테리어를 내 마음에 들게 고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쪽도 고려해 보시면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평면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평면. 그 평면을 보셔서 가장 우월한 평면을 가진 그런 아파트는 저는 매입하시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분양보다는 매입이 더 저렴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매입이요? 네네. 매입하시고 기존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때는 아니에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팔리면 그 다음에 네네 그 돈 들고 구하셔야 돼요. 지금같이 시장이 애매할 때는 미리 팔려도 늦지 않는다. 네네네네. 내 거 팔고 지금은, 가셔도 충분히 네 늦지 않으세요. 안 팔릴까 우려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세종시 빨리 그분한테 전화해서 네. 전세로 빨리 전환 작업을 해라.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연들이 들어오면은 네. 제가 한 번 더 걸러서 이렇게 수준 많이 높아졌죠, 저. 네,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질문의 수준. 네. 네, 그런 걸로. 네,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 저희들이 조언. 네. 결론은 아니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엑스파일은 네. 계속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와서 또 마지막으로. 나 항상 똑같잖아. 네. 오랜만에 지금 한 2주 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저도. 마음이 좀 어렵고 익숙하지 않고 또 새로 뭔가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뭐 그전에도 별로 매끄럽진 않았지만 이번 방송도 이렇게 매끄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네 계속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서로 네 그래서 저희 의견을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우린 다른 견해를 좀 제시하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네, 그런 견해를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네. 꾸준하게 가겠습니다. 네. 지난 2주나 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지난 2주나 뭐 여러 가지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고 네. 그래도 우리 꾸준하게 한다는 건 변함이 없었잖아요. 단지 이제 어떤 시스템을 계속 변화를 줘보자. 그래서 이제 시도하고 하는 건데, 어떤 뭐 진행 형태가 제가 좀 부족해서 매끄럽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용만큼은 가장 충실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진짜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용만큼은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엑스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PD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